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나는 몸신다에서 여러분들을 뵙다가 이렇게 톡투 건강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자, 100세 시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과 치료, 관리법뿐만 아니라 알쏭달쏭 건강정보까지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 톡투 핫 클릭에서 그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 중심으로 낙태 논란이 거셉니다. 그런데요, 논란에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실질적인 성과 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9월 26일은요, 세계 핌의 날입니다. 피임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올바른 피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피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매우 저조하죠. 특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경구 피임약은 유독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산부인과 전문의 김정현 선생님을 모시고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침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그런지 얼굴이 매우 익숙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정현입니다. 네, 우리나라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 피임약 보험이 매우 저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내 피임약 사용률은 2% 정도입니다. 유럽의 39.5%에서 48.4%에 달하는 프랑스나 체코에 비교하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상황이 있는 원인 중에는 피임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SNS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올라있는 경구 피임약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올바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반인들 가장 오해하는 첫 번째 넘버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뜯어볼까요? 네. 같이 뜯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첫 번째 오해. 경구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불임이 된다. 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네. 오해라고 볼 수 있죠. 네, 실제로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 피임약을 중단하면 바로 다음 달에 가입 능력을 회복이 됩니다.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보통 2, 3개월 내에는 가입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실제로 유럽에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한 2,0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가입 능력 회복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10명 중에 8명이 2년 내에 임신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장기적인 이런 피임약의 복용이 임신 능력에 크게 중대한 영향이 없다. 이걸 밝혀진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WHO에서도 피임약은 중단한 다음에 바로 가입 능력을 회복하는 피임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불임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군요. 자, 안심하고 복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또 뜯어볼까요? 네. 자, 넘버 2, 두 번째 오해, 가장 많은 오해. 하나, 둘, 셋. 네, 바로 경구 피임약은 부작용이 심하다. 네, 모든 약들이 다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경구 피임약이 유독 부작용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작용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어떤 걸 말하는 건지요? 일부 여성에서는 좀 속이 메스껍다거나 두통이 생긴다거나 가슴이 좀 조이는 느낌 그리고 좀 불규칙한 출혈 이런 증상을 나타내긴 하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거는 호르몬제가 우리 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대부분은 증상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이런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네. 드물게 이제 구토 증상이 좀 심하거나 할 경우에는 네네. 호르몬 성분이 좀 다른 이런 피임약을 고려한다거나 네.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저용량 호르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피임약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막상 이런 구토 이런 걸 실제로 경험했을 때 피임약 볼 때 매우 고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되거나 체크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제 부작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네네. 피임제의 선택을 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피임약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국에서 그냥 사는 피임약과 다른 점은 보통 약국에서 사는 피임약은 21일 복용하고 7일을 휴약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처방받는 약 같은 경우에는 24일을 복용하고 4일을 휴약하게 되어 있어서 네. 체내의 호르몬 변화의 폭을 좀 줄여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월경 기간 동안에도 좀 안정적인 호르몬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피임 효과 이외에도 뭐 월경통 이런 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바로 약국을 간 게 아니라 병을 먼저 가서 처방전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지금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쏙쏙 들어오죠? 자, 오해와 세 번째 오해 한번 또 펼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 또 준비하실까요, 선생님? 네. 하나, 둘, 셋. 이거 잘 안 제가 되네요. 힘이 세네요. 그러게요. 네, 경구 피임약 월경 질환에도 효과적이다. 피임약이면 피임약이지 웬 또 월경 질환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걸까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받는 피임약의 경우에는 이제 매달 찾아오는 월경통 그리고 월경전 긴장 증후군의 하나인 월경전 불쾌장애 말이 어려운데요. 월경전에 막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에게 치료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14세 이상의 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는 여성 중에서 중증도 여드름의 치료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고 상담 후에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불임 가능성과 같은 오해처럼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로 인해서 피임약 복용 꺼려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러한 오해들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제대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전 선생님 오늘 마지막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구 피임약은 복용 방법을 잘 지키면 피임률이 99%에 달하는 아주 효과적인 피임법인데 잘못된 오해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아서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실 때는 산부인과에 반드시 방문을 하셔서 본인의 건강과 생활 습관을 체크하시고 그에 맞는 피임법을 선택하시라고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산부인과 문턱을 좀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산부인과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여성들이 아주 쉽게 드나들어야 하는 곳이 산부인과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가장 최신의 피임법, 가장 편리한 피임법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병원이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좀 내려올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잠시나마 오해를 좀 풀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